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참 지치지도 않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다니는 대학 평가와 관련해서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지난번에 딸, 사위, 손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동서까지 문재인 대통령 가족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배제되는 1차 평가에서 121 내지 22일을 하다가 예비 합격권에 있던 대학이 탈락하면서 후순위로 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평가 점수만 통보할 뿐 순위는 일절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총리, 문 대통령 손아래 동생인 김학수 교수는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은 등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네, 이건 교육부한테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교육부나 청와대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입수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의원님의 억측력에 대해서 제가 늘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같은 표현도 총리께서 질문하는 사람한테 억측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죠. 이제까지 다른 문제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통령 동서의 대학 평가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음험한 공작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 딸, 사위, 아동인 손자에 이어 동서까지 불법적인 뒷조사를 이어가며 근거 없는 신상털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토커 아닙니까? 과거 민정수석 재임 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마저 생깁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억측력이라는 평가는 비단 이낙연 총리만의 인식은 아닐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은 무분별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기 바랍니다. 자,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니까 권익위 네. 관장, 저런 얘기 들으면 청와대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많이 이제 화도 좀 나고요. 예. 근거 있는 문제 제기는 뭐 당연히 수용해야 하지만 근거 없이 저격수 정치의 이미지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정치가 좀 너무 몰상식하다, 이런 느낌도 가끔 들 때가 있죠. 더군다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더군다나 아들, 딸, 사위, 아동인 손자에 이어서 일단은 동서까지 넘어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곽상도 의원님이 제기하신 대통령 친인척 관련 의혹 제기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정확하게 증빙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입증이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카더라로 다 끝나고 있거든요. 저는 곽상도 의원님이 청와대 이제 민정수석 출신이시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조사도 해보셨을 거고,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으로서 조사를 각하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업무를 경험했던 출신의 의원님이 하는 정치의 행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저렇게 하시는 이유는 저격수 정치 이미지를 쌓고 반문 선봉적인 효과를 이제 노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과거에도 저희들이 정치 역사에서 많이 봤지만 저격수 이미지의 정치인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으로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시 감독은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걸 국민들께 보고할 때는 명료하게 증명되고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입증된 것을 하셔야 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용인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사실 확인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 제기, 그리고 또 정치 공세용이라고 한다면 청와대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몇 번째 곽상도 의원의 저런 이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검토를 계속 한다고 이제 말은 했는데 실제로 뭐 명예훼손이나 개인적인 소호로 진행되지는 않았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게요. 대통령 본인이 자연인의 이름으로 곽상도 의원을 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직 야당 의원을 소를 직접 제기하는 모양새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참 곽상도 의원이 주저하는 그런 겁니다. 점까지 감안해서 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요. 정태훈 의원, 곽상도 의원은 무엇보다도 또 대통령 가족을 책임지는 민정수석 자리를 지낸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행태보다도 의정 활동을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대통령이 그 동서가 대통령을 만난 다음에 그 속해 있는 대학교가 대학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예. 자율개선대학으로 바뀌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혹을 갖는다는 걸 그대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그 학력 평가를 바꾸는데, 이 학교 평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는지 그 증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질의하면 문제가 있었던 걸 다 없애버리죠, 사실은. 예. 제가 이전에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에 카메룬에 무려 4억 2천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채취할 권한을 가졌다라고 해서 주가 조작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거를 6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결위에서 3일을 질의를 하고. CNK인가? 그렇죠. CNK 예, 주가 예. 조작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틀을 질의를 해서 결국은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됐죠. 예. 그래서 의혹을 그냥 제기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 의혹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리가 있었다. 무리한 권력 남용이 있었다. 이렇게 앞으로 질의를 하셔야지 저렇게 얘기하면 의혹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설사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저렇게 대통령 가족 물고 늘어지는 집착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청와대 대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탄압 내가 받고 있다. 내가 대통령 가족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하다 보니 탄압받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좀 전에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폭로에 ABC도 없다. 예. 뭔가 의정활동에 포커스 잘못 맞추고 있다. 뭐 방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합니다. 의혹이 있고 그러면 취재하고 검증해서 상대가 어떻게 답할 것까지인 것인가에 대한 논리까지 다 세운 다음에 옴짝달싹 못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무슨 국회의원이 흥신소 사장이 아니잖아요. 세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 사람 신상 털기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뭐랄까 좀 총리께서 문제가 있다는 건 의원님 혼자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죠. 흥신소 사장은 저렇게 일 안 합니다. 치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혁준 변호사, 네네. 지금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 네. 대정부 질문 자리에 산 것 아닙니까? 네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 자체는 면책이 되는 거죠. 면책이 되고요. 제가 네. 봤을 땐 면책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면책 특권이 물론 이제 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권리이긴 하지만 개헌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 그러면 좀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네네. 만약에 전혀 증거가 없는 허위 사실을 폭로했다라고 하면 좀 책임을 네네. 묻는 걸로. 네. 그래서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발언이 아주 상당하게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도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그 베일 뒤에 숨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는 전제 시대나 뭐 그렇죠. 독재 시대나 그럴 예. 때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또 독재를 좀 막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그런 부분 좀 집어넣은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에서 온 제도니까 예. 아마 남아있기는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는 그 면책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질적인 발언하는 경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든지 예. 아니면은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회 문화의 수준으로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국회에서 그렇게 근거 없이 얘기하거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약자를 공격하는 발언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 중에서 면책 특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몇 가지 기준을 만들면 되겠죠. 최경철 의원, 곽상도 의원이 저런 발언하면 지역에서는 좀 박수를 보내주고 그럴까요? 별로 잘 모르죠. 저 정도로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계속 한번
파보겠다고 곽상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가 있냐? 그러니까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파는 거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태국도 다녀오셨어요. 태국도 예. 다녀오셔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그 부분도 별로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고. 예. 그런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 것은 예. 결국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그 주간지에 나왔던 기사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당수의 신문들이 받아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 부분도 이것은 조금 아쉽지 않았나. 조금 더 보충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곽 의원께서 이 부분은 어제 한 발언들은 조금 더 주목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신 발언이지만 결국에는 취재가 상당 부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어제 발언은 굉장히 아쉬웠다. 우리 뉴스와이드가 주목도 올려주는데 일조를 해버렸네요. 예, 오늘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